여러분들 다이어트에 탄수화물을 무조건 안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안으로 안 먹게 되면 초기에는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듯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몸에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혈관 질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영스의 박 박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일단 다이어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종류의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올바른 영양소 섭취와 식습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합쳐서 식습관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의 종류는 요즘하게 하고 있는 보통의 다이어트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과거로부터 막 유명한 황제 다이어트 이런 건 언급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총 에너지 섭취 제한 다이어트가 있고 가장 전통적인 다이어트인데 정답에 해당해요. 예. 두 번째는 케토 다이어트.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 이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뎁스 있게 살펴볼 거예요. 총 에너지 섭취 제한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저열량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열량이냐 하면은 하루 500에서 1000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하루 5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 정도를 감해서 먹는데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속도는 주당 0.5에서 1kg 정도가 됩니다. 그게 가장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다이어트 속도와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체지방 1kg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7,700칼로리를 적게 드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5kg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38,500칼로리를 적게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게 사실 양은 많지만 이거를 3개월 정도로 나눠서 뺀다고 치면은 계산을 해보면 하루 한 430칼로리 정도를 적게 드시면 되거든요. 430칼로리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밥이 한 공기가 꽉 채우면은 300칼로리란 말이에요. 밥을 한 공기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적게 드시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살짝 늘리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430칼로리 섭취량 감소가 가능하겠죠. 다음으로는 케토 다이어트 말씀을 드릴게요. 케토 다이어트는 초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있고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있어요. 일단 먼저 초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도대체 얼마를 먹길래 초저탄수화물일까? 탄수화물을 하루 섭취하는 열량의 30% 이하로 먹는 경우가 초저탄수화물 다이어트예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탄수화물로부터 오는 섭취 열량이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뜻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다른 그 열량 급원인 단백질 또는 지방으로부터 열량을 섭취한다는 뜻이죠. 그죠? 저는 만약에 케토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단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케토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되시고요. 질병이 없고 나는 매우 건강하다. 그런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내가 좀 살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는 허용하고 싶어요. 또 섭취하는 방법도 아까 초저탄수화물보다는 저탄수화물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제 지방보다는 단백질로서 섭취량을 늘려주시는데 포화지방 섭취는 대신 줄이셔야 되고요. 한 끼에 단백질은 한 20g 정도를 드시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20g이라고 하면은 살코기로 100g, 생선은 130g, 달걀은 2개, 두부의 경우는 200g에 해당하고요. 콩은 5스푼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하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설명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간헐적 단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6:8 간헐적 단식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공복 시간을 16시간이 되게 하고 8시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먹는 다이어트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단식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복 시간을 16시간 유지를 하고 8시간 동안 먹되 그 섭취량도 줄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고요. 그러면은 줄일 때 어느 정도 줄이느냐?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제 한 평상시 섭취량의 한 10에서 15%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게 정상인의 경우에 섭취를 하시고요. 진짜 다이어트를 뭐 약간 좀 정말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한다 했을 때는
평상 섭취 열량의 한 25% 정도를 적게 드시는 거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에요. 요즘하게 그래 간헐적 단식이 과거 대비 바람직한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밤에 공복을 유지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밤 12시를 중심으로 앞뒤 시간이 거의 같게 단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단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양학자들은 정말 부정적으로 봤어요. 어떤 열량 제한만이 답이지 시간을 제한을 두고 단식을 한다니 이건 별로 적절치 않아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하게는 대사적인 휴식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측면도 일부 있어라고 지금은 현재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질환자는 하시면은 안 되는 방법이시고 예를 들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가 이러한 단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께서 뭐 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식사는 건강하신 분에 한해서 해보는 것을 권하고요. 지금 장점으로 얘기 드리는 또 다른 부분은 공복 시기가 됐을 때에 우리 몸에 방어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하게 많이 부각되고 있고 어떤 수명 연장 측면에서 그다음에 어떤 노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간헐적 단식은 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케토 다이어트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데이터 저는 많이 못 찾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포함해서 식습관 솔루션을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좋은 식습관에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필요해요. 좋은 식습관은 제가 첫 시간부터 우리 영양소 스토리 얘기 제가 쭉 했듯이 매 끼니 최소 2접시 이상, 그 다음에 과일 하루에 한두 컵 요거 꼭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 끼니 단백질은 손바닥 3분의 2 크기만큼 드셔주셔야 되고요. 주별로 2, 3회 이상의 생선 섭취 중요하고 통곡물을 선호해 주시고 과식 하시면 당연히 안 되시고 칼로리 섭취 너무 중요한데 식사를 하실 때 우리 몸은 생물 시계니까 밤중에 공복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수명 연장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12시간 정도 공복 유지해 보시는 식습관 권해드립니다. 영양제를 활용을 하시면은 또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로서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 이러한 것들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 봤을 때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다이어트를 좀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꼭 드셔주셔야 되세요. 이유는 체내에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비타민 무기질은 한 알 정도는 드셔주시는 게 정말 좋으세요. 그 다음에 사실상 비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항산화 영양제를 조금 더 저희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어떤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상 체중인 대비했을 때 조금 더 필요하니까 그러한 것들도 참고해서 평상시 건강도 지켜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